85건이 넘는 도로 봉쇄와 방화가 단 이틀 사이에 터졌다. 2026년 2월 22일 멕시코에서 엘 멘초가 사망한 직후다. 미 대사관은 일부 지역에 사실상 이동 중단을 권고했다. 그런데 동시에 과달라하라 공항의 비행기 화재 사진이 퍼졌고 뒤이어 인공지능 합성으로 판명됐다. 사건의 핵심은 한 마약 조직의 보복이 아니라 국가 기능을 멈추게 만드는 방식 자체다. 총탄은 사람을 쓰러뜨리지만 봉쇄와 방화는 도시의 호흡을 끊는다. 도로가 막히면 군과 경찰은 한꺼번에 흩어진다. 소방과 의료, 물류와 관광, 공항과 항만이 동시에 흔들린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범죄 치안 이슈가 아니라 주권이 시험대에 오른 안보 사건으로 읽혀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진 첫 장면은 속도와 범위다. 엘멘초 사망 소식이 확인되자마자 여러 지역에서 차량을 불태워 도로를 막고 상점과 시설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연쇄적으로 보고됐다. 이 전술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폭동이 아니다.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보안 병력을 도로와 교차로, 화재 지점마다 분산시켜 지휘를 마비시키는 것. 둘째,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잡아 정부의 결정을 협박하는 것. 학교가 문을 닫고 일부 항공편이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는 총격보다 더 넓은 공포를 만든다. 사람들은 총소리보다 언제 어디서 길이 끊길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더 오래 잠식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마약 조직이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상대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가다. 많은 사람들은 카르텔을 무장 강도 집단이나 범죄 네트워크로 상상한다. 하지만 CJNG 같은 조직은 이미 치밀한 전술 교범을 가진 준군사 집단에 가깝다. 봉쇄는 도시를 정지시키는 전술이고 방화는 공포를 시각화하는 신호다. 이 신호가 연쇄적으로 깜박이면 한 국가의 통제력은 지도 위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후퇴한다. 두 번째 장면은 그 출발점, 즉 절단이다. 2026년 2월 22일 할리스코 주 타팔파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CJNG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이른바 엘 멘초가 교전 중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멕시코 특수부대가 중심이었고 미국이 핵심 정보 지원을 제공했다는 흐름이 뒤따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보다 작전이 보여준 새로운 협업의 형태다. 멕시코는 주권의 얼굴을 세우되 미국의 정보 역량을 빌려 표적을 찾아냈다. 표면은 국내 치안 작전이지만 실질은 북미 안보 공동작전에 가까운 구조다. 문제는 절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지도자를 제거하면 조직은 흔들린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지도자를 잃은 거대 조직은 종종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나는 내부 분열, 다른 하나는 외부 과시다. 이번처럼 즉각적인 전국적 봉쇄와 방화가 나온다면 그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과시이자 정부를 향한 협상 압박이 된다. 즉, 지도자 제거가 곧바로 질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폭력의 밀도가 올라가고 국가가 감당해야 할 방어 비용이 폭증한다. 세 번째 장면에서 무게중심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동한다. 왜 미국의 안보 문제가 되는가? 첫째, 국민 위험이다. 미 대사관이 특정 지역에서 이동 자제와 대피 혹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은 사건이 관광과 비즈니스의 리듬을 직접 건드렸다는 뜻이다. 둘째, 국경 경제와 물류다. 도로 봉쇄가 반복되면 단순히 멕시코 내부가 아니라 북미 공급망의 말단까지 흔들린다. 셋째, 정치적 창구다. 미국 정치에서 국경과 마약, 그리고 국민 보호는 언제든 군사적 언어로 변환될 수 있다. 카르텔을 테러 조직처럼 규정하고 특정 목표를 겨냥한 제한적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런 혼란 속에서 힘을 얻는다. 여기서 냉정한 질문이 필요하다. 미국이 실제로 군사 개입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방아쇠는 미국인 사상자와 상징적 타격이다. 관광지나 이동 경로에서 미국인 피해가 발생하면 정책은 한 단계 더 거칠어진다. 반대로 멕시코 정부가 빠르게 통제력을 회복하고 봉쇄가 잦아들고 대사관 경보가 완화되면 미국은 정보 지원과 외교 압박, 경제적 수단을 우선할 명분을 얻는다. 다시 말해 현장의 안정화 속도 자체가 워싱턴의 옵션을 결정한다. 네 번째 장면은 총탄이 아니라 이미지다. 과달라하라 공항에서 비행기가 불탔다는 사진이 급속히 퍼졌다. 그런데 팩트체크에서
그 이미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으로 판명됐고 공식 채널에서 이를 부인하는 흐름이 뒤따랐다. 이 대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혼란의 시기에 정보는 전술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공포를 증폭시켜 도시를 더 빨리 마비시키는 도구이고 누군가에게는 상대를 무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정치적 무기다. 실제 하는 봉쇄와 방화가 사회를 물리적으로 멈추게 한다면 거짓 이미지와 과장된 소문은 의사결정을 흔들어 시간을 벌어준다. 그리고 시간은 카르텔에게 가장 비싼 자원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부는 피로해지고 시민은 무감각해지며 협상력은 폭력 쪽으로 기운다. 이 네 장면이 한 줄로 연결되면 결론은 단순해진다. 엘멘초의 사망은 카르텔의 끝이 아니라 국가와 준군사 조직이 충돌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멕시코는 더 이상 단순히 범죄자를 체포하는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혈관인 도로와 정보의 혈관인 온라인을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치안을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다. 후방이 불안정해질수록 국경과 국민, 그리고 정치적 압박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올라온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단 하나다. 폭력이 아니라 리듬의 붕괴다. 하루는 봉쇄, 다음 날은 방화, 그 다음은 거짓 이미지. 이 패턴이 반복되면 국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화재 지도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승부는 총의 숫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며 일상을 유지하느냐로 바뀐다. 지도자를 제거하면 질서가 돌아온다는 믿음은 준군사 조직 앞에서 자주 거꾸로 작동한다. 이번 작전은 멕시코가 엘 멘초를 타팔파에서 찾아내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직후 등장한 것은 해체가 아니라 동시다발 봉쇄였다. 로이터가 정리한 흐름대로라면 보복을 조율한 핵심 인물로 엘 툴리라 불리는 부하가 지목됐고 봉쇄와 방화, 표적 공격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국가의 신경계가 흔들렸다. 여기서 논점을 한 단계 더 밀어붙여야 한다. 이 사태는 멕시코 치안 실패의 뉴스가 아니라 통치 기술의 충돌이다. 국가는 도로와 항만과 공항 같은 물리 인프라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유지한다. 반대로 카르텔은 그 일상의 흐름을 끊어 통치를 비용 폭탄으로 바꾼다. 총격은 전장에 국한되지만 봉쇄는 전국에 비용을 뿌린다. 군과 국가 경비대는 한 번에 진압할 목표가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는 수십 개의 교차로와 화재 지점을 상대해야 한다. 그래서 방어는 분산되고 지휘는 피로해진다. 로이터는 보복이 항공편 취소와 학교 휴교, 상업활동 차질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건 카르텔이 단순히 경찰을 피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의 정상 작동 자체를 협박 카드로 쓰는 조직임을 드러낸다. 그럼 멕시코 정부가 가진 선택지는 무엇인가? 현실은 모두가 상처다. 강경 진압을 택하면 단기 폭력의 밀도는 더 올라간다. 전면적인 군사 투입은 카르텔의 보복을 더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절제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면 카르텔은 그 절제를 약점으로 읽고 봉쇄를 반복해 협상력을 키운다. 로이터가 전한 대로 멕시코는 할리스코에 병력을 추가로 투입했고 대규모 체포와 중화기 압수도 나왔다. 이것은 국가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통제 회복을 선택했다는 신호다. 하지만 이 신호가 곧바로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거된 것은 왕이 아니라 왕이 움직이던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 작전의 디테일이 보여주는 것은 카르텔 수뇌부가 은신과 이동을 국가 수준의 감시를 견딜 만큼 정교하게 설계해왔다는 사실이다. AP통신은 군 정보가 엘 멘초의 연인으로 지목된 인물을 추적해 타팔파로 이어지는 접점을 잡았고 미국 정보 지원이 위치 확인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카르텔이 멍청해서 잡힌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단 하나의 접점이 작전 창구가 되었다는 의미다. 접점이 사라지거나 더 단단해지면 다음 표적은 더 어려워진다.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돌리면 문제는 더 차갑게 보인다. 미국이 멕시코 사태를 단순한 이웃나라 혼란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국민 위험이 실제 경보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미국 공관은 도로 봉쇄와 범죄 활동을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 사실상 안전한 장소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이런 문구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정책 옵션이 안전과 군사 언어로 이동하는 전조가 될 수 있다. 둘째, 국경 경제와 물류다. 봉쇄가 반복되면 관광지와 도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북미 공급망의 리듬이 깨진다. 멕시코가 공장과 항만, 육상 운송을 통해 북미 제조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로 봉쇄는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도 작동한다. 셋째, 정치적 프레임이다. 로이터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의 카르텔 대응 강화를 촉구했고 무역 합의 검토 일정과 맞물려 압박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혼란이 길어질수록 국경과 관세, 치안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상징적 사건이다. 미국인 사상자 혹은 국제적 상징이 큰 장소에서의 대형 피해가 발생하면 워싱턴 내부에서 제한적 개입 논리가 급속히 힘을 얻는다. 그 개입은 전면전이 아니라 표적 중심의 짧은 타격, 감시와 정보 지원의 확대, 국경 주변의 군사태세 강화처럼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표적 중심 개입이 반복되면 멕시코 주권과 반미 정서, 카르텔의 보복 논리가 결합해 분쟁의 고리가 길어진다. 반대로 멕시코가 통제 회복을 빠르게 보여주면 미국은 정보 지원과 외교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선을 넘지 않을 명분을 얻는다. 로이터가 전한 대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다음 날 새로운 봉쇄가 없다고 말하며 안정 신호를 내보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브리핑이 아니라 미국의 옵션을 좁히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가 더 오래 갈수록 카르텔이 얻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간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연다. 하나는 실제 봉쇄와 방화의 반복, 다른 하나는 정보 전장이다. 과달라하라. 공항 비행기 화재 이미지가 퍼졌다가 인공지능 합성으로 판명되고 멕시코 측 공식 채널이 거짓이라고 밝힌 흐름은 상징적이다. 물리적 혼란이 의사결정을 느리게 만들고 거짓 이미지가 공포를 증폭시키면 국가는 매번 사실 확인과 대응에 시간을 소모한다. 카르텔이 원하는 것은 정확히 그 지연이다. 이제 논지는 하나로 모인다. 엘 멘초 사망 이후의 봉쇄는 카르텔의 분노가 아니라 전략이다. 멕시코는 통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태워야 하고 미국은 후방의 불안정이 커질수록 국경과 국민 보호를 이유로 더 강한 언어를 쓰게 된다. 이 둘이 동시에 움직이면 사건은 치안 이슈를 넘어 북미 안보 구조를 재배치하는 사건이 된다. 그리고 그 재배치의 속도는 총탄이 아니라 봉쇄가 잦아드는 속도, 경보가 완화되는 속도, 거짓 정보가 제압되는 속도로 측정된다. 승부는 총탄이 아니라 리듬을 누가 되찾느냐로 결정된다. 2026년 2월 23일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새로운 봉쇄가 없다고 말하며 통제 회복 신호를 내보냈다. 하지만 로이터는 85건이 넘는 봉쇄와 방화가 이미 연쇄적으로 터졌고 그 비용은 항공 취소와 학교 휴교로 번졌다고 적었다.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냉정하게 갈라야 한다. 첫째, 멕시코가 단기간에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시나리오다. 핵심 지표는 봉쇄 빈도의 급락, 방화의 확산 중단, 공관 경보의 완화다. 미 공관이 특정 지역에서 대피가 아니라 현지 대기와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는 사실은 사건이 이미 국민 위험 단계로 넘어갔음을 뜻한다. 그 경보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멕시코는 미국의 군사 언어가 커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폭력은 단기 정점 이후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준군사 조직의 특성상 완전한 평온이 아니라 간헐적 봉쇄로 국가를 시험하는 패턴이 남을 수 있다. 둘째, 멕시코가 통제는 회복하지만 그 대가로 폭력의 밀도가 더 올라가는 시나리오다. 지도자 제거 직후의 전국적 보복은 조직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조직이 아직 명령 체계를 유지한다는 과시일 수 있다. AP는 보복이 중화기까지 동원된 형태로 전개됐고 작전 자체는 미국 정보 지원과 멕시코 군의 감시 체계가 결합해 표적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 조합이 반복되면 표적 제거는 이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보복도 패턴화될 위험이 있다. 국가가 매번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태워야 한다면 통제 회복이 곧 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안정은 도로를 여는 일만이 아니라 봉쇄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의 실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일이다. 셋째,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리듬 붕괴가 길어지는 경우다. 봉쇄와 방화가 끊기지 않으면 경제와 관광, 물류는 지치고 시민은 무감각해지며 정부는 매일 다른 지점에서 터지는 화재 지도에 끌려다닌다. 이때 카르텔이 얻는 것은 영토가 아니라 시간이다.
그리고 시간은 정보전과 결합한다. 과달라하라, 공항 비행기 화재 이미지가 퍼졌다가 인공지능 합성으로 판명된 일은 상징적이다. 물리적 혼란이 사실 확인을 느리게 만들고 거짓 이미지는 공포를 증폭시켜 결정을 더 늦춘다. 지연이 반복되면 통치는 하루 단위로 쪼개져 방어만 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국가의 주도권은 서서히 빠져나간다. 이 세 시나리오를 가르는 문은 결국 미국의 옵션이다. 미국은 이미 공관 경보로 국민 위험을 공식화했고 멕시코의 통제 회복 속도는 워싱턴이 선택할 수 있는 언어를 바꾼다. 통제가 빠르게 회복되면 미국은 정보 지원과 외교 압박, 국경 관리 강화라는 틀 안에 머물 명분이 생긴다. 통제가 지연되고 미국인 피해 같은 상징적 사건이 발생하면 제한적 개입 논리는 더 쉽게 힘을 얻는다. 제한적 개입은 처음에는 표적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주권 갈등과 보복의 고리가 길어진다. 그러니 멕시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 선언이 아니라 경보를 낮출 수 있을 만큼 일상을 복구하는 속도다. 결론은 간단하고 잔인하다. 엘 멘초의 제거는 끝이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시작이다. 준군사 조직은 총으로만 싸우지 않는다. 도로를 끊고 불을 지르고 거짓 이미지를 퍼뜨려 사회의 리듬을 붕괴시킨다. 멕시코가 이 리듬을 되찾지 못하면 사건은 치안을 넘어 북미 안보 구조를 재배치하는 압력으로 굳어진다. 반대로 리듬을 되찾는다면 미국의 군사적 언어는 좁아지고 카르텔의 협박 카드도 빠르게 가치가 떨어진다.